예, 안녕하세요. 쿠쿠루입니다. 이번 주 팔란티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계약 소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킨덜 모건, KMI와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SC와의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부자 매도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그리고 대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킨더 모건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킨더 모건은 이 에너지 관련한 기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킨더 모건은 이 미국 내 가스 저장이나 운영에 대해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킨더 모건은 이 파운드리를 사용해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라든지 전력 소비, 날씨 데이터 등을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 스페이스 시스템 커맨드와의 이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SSC의 크로스 미션 그라운드 앤 커뮤니케이션 엔터프라이즈 ECX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페이스 시스템 커맨드 이 SSC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면은 로켓을 발사하는 거에 지원, 아니면 인공위성에 대한 지원,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등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구의 스카이넷과 같은 일을 하는 이 에어포스 소속의 단체, 기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 연장은 이 ECX에 대한 계약 연장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은 후 그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설비라든지 무기를 운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알렉스 카프의 엠플로이 스탁 옵션의 매도는 마무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 엠플로이 스탁 옵션은 모두 매도하였으나 이 클래스 B 주식을 클래스 A로 변환해서 약 57만 주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7만 주를 매도했고 이로 인해서 주가도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알렉산더 T 무어라는 사람 또한 약 3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 내부자 매도는 사실 마무리일 것 같았으나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팔란티어의 플랫폼, 기술, 미래 전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팔란티어 플랫폼, 고담, 파운더리, 아폴로 등에 대해서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밝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란티어의 CEO는 약간 팔란티어 주가 자체에 대해서 위험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초에 이 장기 투자하실 것이 아니면 다른 좋은 주식이 많습니다. 다른 주식 사세요 라고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 방향성은 제공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내부자 매도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인력 확보를 위해서 연봉을 많이 줘야 합니다. 연봉을 많이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부자 매도가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주가 관리보다는 사내 인력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CEO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당장의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주주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딱 지금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는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나스닥이나 마켓의 성장에 비해서 팔란티어의 성장은 100%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 스노우플레이크나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의 지난 6개월의 주가 흐름을 비교한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스노우플레이크는 주주 친화 기업은 아니지만 내부자 매도가 일어나는 기업은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은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주식들이 하락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나스닥이나 그 미국 시장을 반영한 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내부자 매도로 인해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만큼 주가 하락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헝다, 비트코인,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은 악재와 호재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 선언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의 시즌2가 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은 다른 소재들, 헝다의 채무 불이행 아니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비해서는 이 억지 근거가 되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가 12월 3일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약 3천억 원 정도를 상환 불가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12월 3일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헝다가 정말로 상환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비트코인은 이 떡락빔을 한번 맞았습니다. 떡락빔의 이 주인공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멍거빔, 또 다른 누군가는 헝다빔, 다양한 이유를 제기하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의 규제로 인한 이런 하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력을 보면은 이 코인의 하락은 기존의 세력들의 규제가 있을 시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붓다빔은 중국의 규제, 그리고 몇 년 전에 시즌1 종료일 때는 한국의 상기빔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월 4일날 있었던 이런 하락도 중국의 규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12월 15일날 이 파월 형님이 FOMC 연설을 하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팔란티어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 시장이 상향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팔란티어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핸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유동성의 축소를 말하는 그런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많은 기관들이나 많은 개미들은 안전자산 혹은 실적이 확실한 빅테크 기업으로 포지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란티어의 매출은 30%씩 증가를 하지만 아직 적자 기업 이익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팔란티어 주간 뉴스에 대해서는 뉴스 내용보다 제가 생각했던 주관적인 생각이 좀 많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자체의 미래성, 기술력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에는 CEO 자체가 주주 친화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헝다, 비트코인, 부채 한도 같은 경우는 12월 3일이었는데 2월로 연장이 되었죠.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리고 추가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슈들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이슈들입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미래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이고 실적이 있는 주식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신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팔란티어가 20달러 후반 그리고 30달러가 넘는 상승은 그런 모멘텀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여름쯤이 되어야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2분기 정도에는 팔란티어가 순이익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여름이나 그 즈음을 전후로 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팔란티어에 대한 내용과 대회 상황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절 전문가가 하는 한낱 망상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도 한 달 전만 해도 산타랠리가 온다고 아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예, 전문가들도 다 틀리니까 저의 말도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시고 주식을 매수 매도 하실 때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좋은 뉴스만 제공하는 것보다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이 한 기업을 사랑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그 부분을 봐야지 정말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팔란티어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크크루였습니다.